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어제 실시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300석 중에 이제 겨우 100석을 초과해서 개헌은 막을 수 있게 됐지만 입법이 어렵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속에 입법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 이겨서 총선 후에 이제 개혁 입법들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는 입법이 어렵게 되자 이제 시행령을 개선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규제했던 것들을 많이 이제 완화를 했죠. 그래서 뭐 전매 제한도 풀리고 뭐 양도세도 이제 중과세가 풀리고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 입법을 통해서 이번 총선 후에 개혁 입법을 통해서 이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개혁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뭐 개헌까지는 어렵지만은 하여튼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거부권만 행사 가능합니다. 이제 입법을 하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재의결을 할 때는 이제 그 재적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부권은 가능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뭐 양곡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개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그래서 하여튼 윤석열 정부는 뭐 우려했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서 지면 식물 정부가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식물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아직 임기가 이제 3년 이상 남았는데 하여튼 앞으로 3년 동안에 결국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정부가 됐습니다. 양도세가 뭐 많이 완화됐지만 사실 그것도 대부분은 이제 시행령 개선으로 된 거고요. 특히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전혀 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는 1년 이하는 77%, 1년 초과는 뭐 66%로 여전히 굉장히 양도세가 높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도 1주택자는 상관없고요.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은 2주택자부터, 비규제 지역은 이제 3주택자부터 이제 중과세가 되는데 요것도 이제 완화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도 뭐 공시가격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적용 룰이 있거든요. 그거를 완화해가지고 많이 완화됐는데 더 이상 완화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또 이제 실거주 의무도 이제 이게 이제 뭐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이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실거주 의무도 완화하려고 했는데 완화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되고 뭐 부동산 매매나 투자를 하셔야 되고 하여튼 뭐 앞으로 당분간은 뭐 하여튼 그 1주택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주택은 뭐 하여튼 어디에 걸리든지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여튼 다주택자는 이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사실은 그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원래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는 입법이 완료돼서 23년부터 시행하려다가 지금 25년으로 이제 미뤄놓은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는 아예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걸고 이번 총선에 나섰는데 총선에 참패함으로써 금융투자소득세를 어떤 식으로든지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하기는 쉽지 않은데 아마 내년부터는 시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이제 핵심은 그 연간 5천만 원 초과한 금융소득, 여기서는 이제 주로 시세 차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당이나 이자는 지금도 뭐 15.4% 분리과세 하고 있고요.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팔아서 생기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상장 주식, 상장 채권에 대해서는
그 세금이 없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과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동안은 그 증권 거래세만 냈죠. 그리고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냈는데,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 거래세가 없고 이제 나라마다 다르지만은 사실은 대개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증권 거래세를 대신해서 내고, 그러니까 금투세 대신에 증권 거래세를 내고, 네, 금투세는 안 내는 쪽으로 이제 해왔는데, 글쎄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한다면 사실은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맞는데, 현재 상황은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폐지하진 않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이제 신설하는 걸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이제 시세 차익이 생기면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 소득세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되면은 사실은 뭐 연간 5천만 원 금융소득을 올리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굉장히 귀찮습니다. 이거 이제 거래 내역 뽑아서 신고를 해야죠. 지금 이제 해외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 22% 소득세를 내야 되죠. 저도 이제 올해에 이 해외 투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번거롭습니다. 특히 이제 증권사를 한 군만 거래하면 이제 괜찮은데 거기서 알아서 해주거든요. 근데 여러 개 이제 증권사를 거래하게 되면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마 돈 주고 세무사 사서 신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또 뭐 요즘은 주식 투자 많이 하는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일단 세금도 세금이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닌 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이제 종합과세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제 소득이 내기 때문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는 연간 실현이익 기준으로 이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실현하지 않은 이익은 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이제 미국 투자자는 장기 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미국은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장기 투자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한다고 별로 이익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맨날 사고 팔아도 증권거래세만 내면 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실은 단타를 많이 쳤죠. 근데 금융투자소득세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장기 투자가 유리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해온 습관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금방 이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될 수가 있고요. 시행 시기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뭐 일시적으로지만 충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장기적으로는 그 거래량은 줄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이제 장기 투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네, 이거 그 뭐 매년 이제 이익을 실현하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좋은 주식은 장기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냥 단기 트레이딩도 하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좋은 주식을 사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막상 시행하면 크게 그렇게 영향은 없겠지만은 시행 전에는 뭐 상당히 이제 혼란하고 금융시장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